저 누가 이호경 아버님 15주 전이셨구나. 네? 네. 아, 뭐 할까 하다가 그냥 밥 먹었어요. 아. 그 저기 뭐야 그 와이프분하고 나이 차가 어떻게 돼요? 아, 저보다 학년으로는 두 학년이 많은데, 빠른 79요, 빠른 79. 제가 80이고요. 아, 연상? 네. 음. 와이프 친구들은 저보다 두 살 다 많아가지고, 좀, 그러면 부부싸움 하면 완전 밀리겠네요? 제가 대부분 그런 말 하는데, 져주지요. 괜히 싸워봐야. 아, 져줘야죠, 당연히. 네, 근데 싸워봐야 손해지. 처참하게 밀리겠는데? 어, 그러면, 아, 나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아,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결혼하려고 한 게, 제가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한 게 첫 번째였고요. 집이 이제 가난한 건 도망가는 건 무슨.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을 좀 말씀을 드리기엔 좀 그렇고, 하여튼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 그래서, 이유였고, 예, 근데 나중에 도망가고 나보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그건 음, 그렇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치과에서 일을 해요. 지금도? 지금은 이제 애 낳고 나서 안 하는데, 그 당시 코디네이터? 지금은 알밤, 아니요, 아니요. 저기, 그 위생학과 아, 나와가지고, 치위 생사? 예, 예. 아, 근데 우스갯소리로 돈을 많이 벌어서도 있었지만, 어. 근데 제일 결정적인 게 이제 어른한테 하는 거 보고, 그거 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와이프 집에 처음 놀러 갔는데, 오남매였어요, 와이프가. 음, 그중에 막내. 이제 제가 지금 장모님하고 같이 살고 에, 있거든요. 에, 에. 장모님이 이제 나이가 좀 42년생인가? 그러시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70 몇이, 근데, 이제 아버님이 안 계세요. 장인어른이 이제 와이프 4살 때 이제 들어가셔서. 근데 너무 잘 큰 거예요. 바르게. 그걸 보니까. 어. 어, 그리고 집안도 너무 되게 화목해 보이고. 근데 그래서, 이제 네, 그냥 이렇게 되게 세속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네. 오남매인데 막내가 어머니를 모신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표현을 네. 잘못했고, 그 언뜻 생각해보면 뭐 장남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아마, 근데, 왜냐면 사위인데, 사위 입장에서 되게 부담됐을 것 같아서. 아니요, 저는 솔직히 좀 금전적인 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대 졸업하고, 그때 당시에, 음, 2007년에요. 음, 저한테 정확하게 3,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네. 2007년에? 집에서는, 예. 근데 집에서는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음, 아니까, 저도. 음, 근데 이제 와이프가 저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모았는데, 음, 이제 그걸로, 제가 안양이에요, 지금 안양. 네. 이쪽 근처에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엄마 근처에 음, 알아봤는데, 음. 없는 거예요. 그냥 지하 뭐 단칸방 막 이런 거 전세도 막. 근데 그때 제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MRI까지 찍었다니까요.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뒷골 너무 땡기고. 그래서, 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가 가진 거에서 어떻게 다 해결하려는 이 책임감 있는데, 예,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좀 안 될 소리를 좀 많이 했죠. 저는 그 예, 어린 마음에. 예, 예, 예. 근데 이제 장모님이 어르신이니까 그게 음, 보였나 봐요. 저희가 이렇게 전전긍긍 하는 거를. 근데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는 음,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모르겠는데 음, 어느 날 심각하게 뭐 밥이나 먹자 그러길래 음. 저는 그때 야 이거 파혼인가? 이 생각이 좀 했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가니까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도 밥이 안 넘어가고 밥은 음, 차려주셨는데 음, 무슨 심각한 말씀이시냐? 저 받아들일 준비됐으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음, 같이 살면 어떻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음, 우리의 심정을 알아서 그러신 건가? 첫 번째는 이제 두 음, 번째는 아니면은 이제 장모님이 좀 혼자 사시기 적적하셔서 그러신 건가? 음,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전 첫 번째 같아요. 음, 음, 저희가 좀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음,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음, 겉으로는 표현을 좀 못하겠네요. 왜냐면 음, 음, 저희도 엄마 음, 아빠가 있으니 음. 계시는데 초가살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초가살이 하는 건 없지만 요즘에는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일단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근데 한 3년만 살고 나오자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쭉 온 거예요. 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아이가 좀 아파요. 어, 예, 좀 많이 어, 아픈데 어. 그래서 좀 케어가 이렇게 필요하고, 케어도 필요하고 어, 지금 뭐 장애가 있어요 좀 어, 그래가지고 어, 케어도 필요하고 어. 뭐 그것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애를 뭐 이렇게 케어. 그래서 와이프가 일을 그만둔 거예요. 애 낳고 음, 1년도 안 돼서. 그래서 음. 지금 토요일마다 알바한 지가 이제 2년, 1년 조금 넘었어요. 토요일마다 치과가 토요일을 하나요? 네, 토요일 날 해요, 치과는. 그래서 아, 내가 그때 당시가 이제 이직할 시점이었어요. 아, 그때 대기업 다니다가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너 내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혹시 알바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냐? 제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자존심 상할 수 있지. 어,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는 돈을 제가 10,000원을 벌어든 20,000원 벌어든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잘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후덜덜도 않고 자기 입장에서 뭐 본인 입장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갖다 주니까. 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냐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애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걔 때문에 이제 본인의 삶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치. 그래서 그치. 하루만이라도 본인의 자기를 찾고 싶대요. 그치, 그치. 그래서 내가 와, 근데 그 얘기 듣고 눈물이 날라 그런 거예요. 너무 미안한 어, 거예요. 어, 그럼 그렇게 하라 했더니 야,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 얼굴 표정이 확 빠지낀 거예요. 그치, 그치. 일주일에 활동성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냥 그치. 그날 가서 4시까지 일하거든요. 네, 9시에 가서 9시 네, 반에 가서 네. 그날 하루 종일 일하고 점심에 뭐 먹을까 막 전날부터 생각하고 그날 뭐 오늘은 갔다 오면은 완전히 수다예요, 수다. 와, 어, 4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4시 반이거든요. 와, 죽어. 저 저녁 먹을 때까지. 와, 끊임없이 얘기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근데 음, 저도 들어주면서 공감해주죠. 왜냐면 이제 좀 마음에 좀 뭔가가 이 아픔이 좀 있었나 봐요. 그냥 뭐 음, 저한테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음. 그래서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제 그만두라 그래도 줄 때 그만두고 싶지 않고 돈을 조금 벌어도 뭐 시간당 뭐 얼마 번다 그랬는데 모르겠는데. 아니,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지금. 맞아요. 어, 네. 어. 그래서 뭐 농담으로 그랬죠. 나 이제 다 적응해서 한 6개월 만에 적응하고 돈을 좀 많이 갖다 주니까 야 이제는 그만두지 되지 않았어 이 정도면 농담으로 그랬더니 어, 아 어, 자긴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면 계속 이제 하라 그랬죠. 그 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저 동양공업 전문대 나왔거든요. 예, 예, 지금 동양미래대학으로 바뀌었는데 예. 그때 전문대 다닐 때 복학하고 나선가 거기에 와이프 친구가 졸업한 친구였어요, 여자.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무슨 선배지. 모임에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선배죠, 와, 선배. 선배죠. 예, 모임에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재밌었나 봐요. 예, 뭐 예. 웃기게 막 하고 했더니,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는 소개시켜 줄게 했는데, 그냥 말로만 그러잖아요, 보통은. 근데 한 달 있다가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 와서 연락처 주길래 봤더니, 그때 그게 와이프였어요. 그게 몇 년도죠? 이, 제가, 야,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아, 나 질문 잘못했네. 아, 2000, 2004년인, 맞아요. 2004년이에요. 04년. 2004년. 예. 제가 횟수로 4년 차에 결혼했으니까 4, 5, 6, 7 맞네. 2004년 1월 20일인가? 1월 2일이었나? 1월 20일이었나? 어,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근데 저 100일까지만 사귀다가 이제 막 100일 정도 됐을 땐가? 그 전에 이제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변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음. 근데 100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 100일 동안에는 왜 변덕이 그렇게 심했던 거죠? 아니, 근데 지금도 심해요, 변덕은. 아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그렇게, 우리 이호경 모르겠어요. 학우님이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변덕이 심했던 게 왜 그런 거죠? 뭐, 이제, 뭐, 아니, 무슨 뭐만,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 나중에 결혼해서 나중에 오래 사귀어서 알겠는데 먼저 연락도 안 하고 어, 저만 연락하고 어, 그러니까 연락 안 오면은 이게 나한테 관심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만약에 오늘 다음 주에 요번 주에 에버랜드 가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당일날 됐어요. 나 준비 다 하고 기분 좋은 많은데 어. 아 가지 말자. 씨, 그거는 너무, 예, 선 넘은 건데, 예. 그거? 예를 들면 그런 어, 어, 식이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와이프랑 사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흡수가 된 거예요. 똑같이 된 거예요. 집에만 있고 나가지 않고.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변덕 심한 거는 많이 거의 고쳤죠. 뭐 그런 건 없고 이제 뭐 결혼해서 그런지 몰라도. 두 분 간에 그거 가지고 좀 트러블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그러냐? 내가 준비 다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안 간다면 어떡하냐? 도대체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제가 그래 알았어. 그러고 혼자 막 화내고 삭혔던 것 같아요. 저도 와, 속이 깊네요, 우리 아니 아니 이호명군님은.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욱하는 성격은 있는데 응, 그래도 이제 저 여자한테는 좀 약하니까 뭐 여자친구는 이겨서 뭐해, 그렇죠? 그래도 이겨서 뭐예요. 그래서 근데 뭐 그냥 뭐 자랑은 아닌데 그래도 응. 결혼한 친구들 보면 친구들이 그냥 네가 결혼 제일 잘한 것 같다는 얘기를 어, 해요. 왜냐면 이제 와이프가 좀 잘해요. 되게 잘해요. 어른들한테 되게 잘하고. 어. 그러면 그 혹시 와이프분의 장점 중에 음식도 있나요? 요리. 그게 단점입니다. 아, 나 근데 오늘 예, 오늘 저기 질문을 자꾸 예, 이렇게.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장모님이 음식을 엄청 잘하세요. 어, 장모님이 그 오남매를 키우려고 식당 일을 엄청 오래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그 전라도 어디지? 장성에 사시다가 장성 우리 아버지 예, 고향인데. 거기 사시다가 네, 네. 이제 거기 있으면은 뭐라도 애들도 못 키울 것 같으니까 그냥 돈 500인가 들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오남매 다 데리고. 서울로? 예. 그래가지고 단칸방인가 뭐 청담동 반지하에선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식당에 종업원으로 갔다가 이제 그래서 저기 주방 일을 요리 만드는 거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셨더라? 제 애 태어나고 10년 전까지는 하셨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야, 10년? 근데 어머님이 고생이 너무 많으셨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좀 아들도 다 크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하니까는 이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근데도 일하세요. 그 시니어 클럽 해가지고 어르신들 하는 거 있잖아요. 27만 원인가 받고 하는 거. 그거 하세요. 근데 보면은 저희 오남매랑 저희 장모님까지 합치면은 저희 장모님 제일 부자예요. 예, 뭐 용돈도 받고 뭐.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오남매를 키우시면서 그렇지.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도 본인 소유로 가지고 계시고 음. 그다음에 재산도 조금 있으시고 이렇게 그리고 하고 또 워낙 알뜰하시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뭘 좀 쓰시려고 하면 제가 뭐 시켜 먹자고 하고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안 하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리고 장모님 성격이 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욕심내다가 투자도 너무 욕심내고 이러면 뭐 부동산이고 다른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이 음. 돈 벌었다면 거기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그러는데 장모님은 딱 자기 정도 일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딱 알뜰하게 이렇게 버셔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또 지금 그 와이프분도 그런 걸 그, 옆에서 잘 그런 것 배워가지고 같아요.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제가 뭐지 결혼하고 나서인가 결혼 초창기 2007년 11월에 했는데 18년 1월이었나 2월이었나 아직 기억나는 게 너는 그 돈이 없이 살았다고 들었는데 장모님이 이제 혼자 해야 되니까 응, 그러면은 응, 이제 우리가 서울랜드든 어디든 소풍을 가잖아요. 응, 응.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는 애들 놀이기구 타면 나는 밑에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대요. 그래서 누가? 와이프가 근데 이제 와이프뿐만 아니라 처형들도 다 그래서 아니 엄마가 그 놀이동산 가는데 그 돈도 안 줘. 그러니까는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되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너 울고불고 때 안 썼어? 그러니까 아니 없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래? 그냥 난 친구들 어, 난 그런 거 없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추러스라도 이런 거 하나 사 먹으면 핫도그 사 먹으면 어떠냐? 돈 없으면 안 먹는데 애들이 와서 하나씩 주더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어, 왜냐면 저는 때를 썼거든요. 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는 야 그거 듣고 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철이 네, 일찍 들고 네. 속이 깊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처형들 얘기 듣고 나서도 와 엄청 힘들게 살았는데 오남매가 한 명도 삐뚤어지도 않고 어. 다 잘 살거든요. 다 잘 살아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결혼하고 나서. 그게 그 저기 봐 하와이 섬에 그 저기 종단 연구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네. 있잖아요. 그 아시죠? 하와이 섬의 종단 연구.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안전 심리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내가 그 저기 그거 안전 문항과 안전 심리에 나오는데 뭐 하여튼 제가 제대로 안 들었나 보다.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네. 삐뚤어진다고. 아, 네,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그러니까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딱 그냥 그 모습 그러면 그 자녀들한테 사랑도 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맞습니다. 삐뚤어 나갈 수 없죠. 그걸 음. 보면서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야, 우리 이호경 아버님도 복 받았네요. 저는 복 받았어요. 음, 저는 음. 뭐 도망가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였는데 아니 어떻게 뭐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저기 근데 아니요. 2월 25일 날 어떻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 예. 지금 표시해놨어요, 다. 아니 근데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오시기에 아, 너무 부담될 것 정말, 같아. 정말 저 출장만 안 생기면 됩니다. 진짜, 요번에 저, 진짜 출장 안 생기는데. 근데 제가 그 스케줄을 조금 달력에 표시해놨으니까 좀 피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뭐. 예. 25일 날, 신경수? 이름 네, 생각이 안 났지. 신경수 아버님. 예, 그분이 일부러 잡았는데 또, 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피해놨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저도 궁금한 것도 되게 많고 학우님들이 이렇게 딱 하시는 모습 보면 예, 그래도 좀 위험성 평가 그러니까 그냥 노는 것보다는 또 예.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하는 게 음.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진영훈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좀 사람 좀 더 계실 줄 알았더니, 아 뭐 저기 진영훈 형님 예? 우리 뭐 인원수에 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잘 근데 지내셨습니까? 네. 요번 그 라이브 강의하면서 제일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그 러시아 아, 그거 갔을 때 난 그때 제일 웃겨. 그분 되게 궁금하네. 난 1시간 내내 웃다 끝난 것 같아요. 뭐 말도 못하고 웃겨가지고 근데 그때 들어오시고는 안 들어오시네요. 바쁘신가 봐요. 아, 되게 음. 근데 바쁘시네. 현대자동차 다니신다고 예, 예, 하셨던데. 예. 울산, 네. 그 저기 뭐야 우리 진영민 아버님은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이제 내년이 10년 차입니다. 10년? 네. 어. 그럼 결혼이 좀 늦으신 거죠? 예, 늦게. 어. 그러면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그 마음을 되돌릴 정도의 어떤 분이 탁 나타나서 하신 건지 하고는 싶었는데 기획합수 못 하신 건지. 그 전까지는 공부하고 있었고요. 네, 아, 공부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때 이제 좀, 저는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예, 30 중반 다 돼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년 차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힘들긴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때 공부할 때는 그 다음 카페에 이제 그 얼굴은 안 보고 예, 게시판을 만들어서 이제 공부하는 거를 이제 남겨놓고 매일매일 내 그룹 스터디 같은 걸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지금 집사람하고 거기서 다른 몇 명하고 한 1년 넘게 얼굴도 안 보고 이제 뭐 다른 연락 없이 그냥 그것만 하다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음, 뭐 전화 통화도 하게 되고 뭐 또 저는 그때 대구에 있었고 와이프는 그때 부산에 있었고 거리도 안 멀고 그래가지고 뭐 한두 번 만나다 보니까 이제 뭐 시험은 안 되고 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 결혼이라는 게 되게 중차대한 일 아닙니까? 예, 예, 뭐 연애하듯이 자 우리 내일부터 만나 이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생각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예, 마음의 준비나 이런 거 또 남자 입장에서는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러게 뭐 결정적으로 내가 이 여자랑 좀 평생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있었나요? 집사람은 저를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던데요. 오, 예. 음, 근데 저는 뭐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만나다가 네, 예, 만나다가 이제 이제 나이도 차게 되고 이제 음,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랑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음. 이제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만난 지 뭐 1년 안 돼서 하긴 했습니다. 근데 빨리 진짜 하셨네. 얼굴 보고 만난 안지는 뭐 한 3년 이상 뭐 되는데 얼굴 본 지는 1년 채 안 돼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게 얘기가 예,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게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좋지가 않았는데 예. 결혼까지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아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시험도 이제 접게 되고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참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가 짊어지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만들 정도의 매력이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결심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음, 그냥, 그냥 이제 당연히 나이가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 와이프였고, 음, 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리고 저희는 뭐 결혼 준비할 때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거든요. 보통 음, 뭐 결혼 준비할 때 많이 싸운다 그러는데, 예, 오늘 너무 너무 빨리 그걸 준비를 한 탓도 있긴 있고요. 음. 그래서 뭐, 네, 뭐, 10년 동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모님이나 네, 장인어른 이제 뵈러 가잖아요. 네. 첫 질문이 뭐였어요? 첫 질문요. 네, 하여튼 제가 나중에 보시면, 1월 달에 만나보시면, 제가 키가 좀 작습니다. 네, 보시면 키가 좀 작은데, 그래서 장인어른이 키가 작으시거든요. 장모님이 크시거든요. 네, 저희도 지금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작고 하이퍼 네, 큰데,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처음에는 별로,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게 별로 좀 탐탁치 않아 했다. 예, 생각하셨는데, 네, 둘 네, 다 이제, 나이도 차고, 네, 뭐, 그래도 계속 보니까, 음, 예, 그래도 이제 사람은 이제 괜찮아 보여가지고, 네. 돌아가셨다고. 보통 이렇게 만약에 뭐 저는 결혼을 안 해가지고 잘 예, 모르지만 예, 그냥 만약에 제가 딸이 있고 사위 될 사람이 맞다. 그럼 예. 난 전형적으로 물어볼 게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질문 패턴이. 자,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제 예, 장인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 자네 우리 딸하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살 건가? 지금 직업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집을 이제, 원룸이나 투룸이라도 구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원룸에서. 투룸이요, 투룸. 투룸에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럼 자네 그 그, 자가인가 전세인가 뭔가. 그래도 자가겠지? 어, 어, 지금 대구 집이 부모님, 부모님 명의지만 외동입니다. 아니 그런 걸 안 물어보셨어요? 장인어른이? 뭐, 장모님하고? 물어봤을 것 뭐, 같은데? 당장에 어디서 살 거야? 이건 당연히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집사람하고도 이제 뭐 전화나 아니면 만났을 때 뭐 얘기하던 걸 네. 이제 집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또 뭐 얘기를 하고 하니까, 예.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뭐 처음 뵙는 자리에서 그렇게 막 까다로운 질문을 하고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이렇게 딱 예,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딸아이하고 사귀는 이제 교제하는 친구라고 그러니까 봤는데 네, 어쨌든 이제 계속 교제를 하고 있고 이제 결혼 얘기가 오가고 혼사 얘기가 오가고 그러니까 네. 그럼 그때는 한번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 그 자기들 장모님보다 그 작은 고모부가 어, 되게 좀 성격이 있으시거든요. 어, 어,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 집에 처음 이제 막 다른 가족을 본 날이었거든요. 어, 그날이. 어, 그날이 오신 분이 이제 작은 고모부시는데 음. 그, 그 고모부께서 지금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해 네. 먹고 살지, 어? 어디서 그런 걸 살지? 진짜 막, 다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부산에 이제 동아대병원 이제 소방 이제 일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쪽 일을 하고 뭐 자격증이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소방 쪽 기술사까지 따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또 음, 딱 물어보시길래 이제 그렇게 할 거다. 근데 그분이 건축 쪽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그쪽이 힘든 걸 아시거든요. 어. 예, 시험이나 뭐 일 소방기사 자체가 시험이 예, 힘들고, 예, 그런 어,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막 야단치듯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진짜 좀 끊어둔 담배가 다시 생각날 정도로 진짜 그때 좀 곤욕스러웠습니다. 그 자리가. 근데 이제 예, 그래도 우리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나 예, 이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혼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일단 처음에는 아까 뭐 우리 진영균 하고님 우스갯소리로 이제 장모님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취했다고 예, 그랬지만 어쨌든 사람이 진실돼 보이고 어 그랬으니까 그렇게 허락하신 예, 거잖아요. 예.
왜냐면 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딴에는 솔직하게 어른들한테 거짓말 안 하고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왜 이렇게 남자가 포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네, 근데 이제 진영훈 아버님이 전반적인 이제 그런 신뢰를 딱 줬으니까 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네. 그 와이프분하고 5살 차이 나신다고. 네 살요. 네 살. 4살. 네. 야라 그런 지가 꽤 됐다고. 서로 야라고 하죠. 이제. 아니, 뭐 존중하고 이런 거 없고 뭐 그냥 야. 이름 모르죠, 이름. 저는 이름 부르고, 어. 와이프는 이제 오빠라고 부르고, 아, 그래 오빠 호칭까지 써줘요 그래도? 예. 아, 그러니까 그럼 이제, 됐죠 그래 뭐. 보니까 야라고만 안 하면 돼요. 한 번씩 애가 오빠라고 부르면 저보고, 장난으로. 아빠한테 예, 오빠. 아, 따님. 예, 예. 어때요? 그런 게 삶의 재미죠. 예.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 예. 이제, 일단은 말을 이제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잘 못하고, 막 그럴 때는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7살 좀 되니까, 이제 뭐라 해도 야단을 쳐도 알아듣고, 물론 삐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대, 예. 뭐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니까, 네. 그러면은 예. 두 분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그 두 분은 그 이호경 아버님은 결혼하신 지 15년, 어, 우리 진영균 아버님 10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두 분 케이스가 완전히 다른데 두 분은 과거에 그 결혼을 앞둔 두 분과 같은 그런 그 상황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조언을 좀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제 친구가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결혼 30대 때부터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결혼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더 못 가게 되고 망설여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삶이 그렇잖아요. 좀 재고 이런 게 많잖아요, 음, 솔직히. 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43살인데 못 간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를 보면 결혼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저희라는 게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대출에 허덕이고 살고, 맨날 막 돈 때문에 싸우는 것도 있고 그래도 뭐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 못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앞두면 저는 그 얘기를 해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 빨리 결혼해보는 게 낫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긴 한데 예. 두 분처럼 두 분이 이제 결혼을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혼 앞둔 그 시점에서 만약에 갈등하고 있는 과거의 본인한테 가서 음. 아, 조언을 해준다면 뭐라고 해줄 거 아니에요? 뭐 결혼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더 준비를 해라 라든가 아니면 음, 아니야 그때 그냥 하는 게 나아 너 좀 불안해도 그냥 가는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일단, 저는 똑같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없었으니까, 돈도 없었고, 뭐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젊은 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어, 어, 그냥 뭐, 벌면 되니까, 어. 결혼해. 그냥 그냥,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예. 신용기라고님이요. 저도 더 젊었을 때로 간다면 또 다른 말을 하겠지만, 음, 지금 제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 이제 10년 전에 그때로 간다면, 또 그냥 그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음, 예. 이게 뭔가 후회가 있고 그러면 그 당시에 돌아갔을 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쪽에 네.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건데 지금 생각해봐도 결혼 자체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이게 잘못된 게 있거나 후회되거나 그런 건 딱 바로 생각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저는 결혼 안 해봐가지고 이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나이도 이제 사실 결혼 정년기는 넘었잖아요. 넘었고 그냥 외부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거저거 하면서 마음 내키면 미국도 갔다가
계획도 듣고 막 내 맘대로 왔다가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결혼하신 분들, 기혼자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얘기하기를 혼자 사는 것도 좋긴 한데 물론 결혼하게 되면 많은 게 불편해질 수 있다. 배우자가 있고 또 아이까지 생기려면 이건 진짜 완전히 생활이 100% 자기 혼자 즐기다가 결혼하면 그게 50% 된다. 근데 아기가 생기면 그게 3분의 1이 아니라 거의 없다, 네 생활이. 완전 올인이다, 진짜. 뭐 내가 좋아하는 활동 이런 거 전혀 꿈꿀 수도 없고 뭐 그런 얘기한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설명하면 제가 바로 얘기하는 게 근데 왜요? 이런 얘기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모든 게 불편해지는데 왜 하냐고 그거를. 예. 근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결혼하면 안정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음. 혼자 있을 때 느끼지 못하는 안정감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난 안 해봐서 그게 어떤 그 안정감이 뜻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율적인 생활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안정감이 도대체 그게 뭔지.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안정감이라는 게 맞나 모르겠네. 제가 결혼하고 몇 개월을 일을 못했어요. 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음, 되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근데 내가 그걸 거의 한 달을 얘기를 못했어요. 와이프한테. 왜 말을 어떻게 못했, 모르죠? 아니, 정장 입고 그냥 아, 나갔어요. 그리고 아, PC방 가가지고 이력서 넣고 계속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왜 이제 그거를 전 되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 혼자 고민하냐 결혼이 뭔데 왜 우리가 부부인데 난 거기에 어, 대해서 섭섭하다 얘기 안 한, 아니, 그러니까 일을 그만뒀다는 거에 대해서 섭섭한 게 아니라 얘기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그러면서 막 어, 화를 내더라고요. 어, 그때 그 느꼈죠. 아, 이게 부부구나 하는 게 아, 딱 느꼈죠. 그때 당시에. 결혼하고 진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랬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무슨 뭔 힘든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해요. 그게 저는 안정감이라고 봐야 되나? 뭐 좀 그냥 집안에서 아니면 혼자 있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 뭐 담배 끊었지만 담배나 피고 애들하고 그냥 나가서 수다나 떠고 술이나 마시면 에이 몰라 이러고 살다 말 이대로 살다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고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데 결혼 왜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저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보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 힘들다 막 하는데 결혼한 사람은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음, 지들은 지들 음,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제 친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결혼을 하면은 그래도 너가 많이 달라지고 안정감이 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안정감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해봐야 그 안정감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좀 이건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아이러니한 얘기라기보다 저는 남자들한테 결혼을 빨리 하라 그러는데 여자들한테 결혼을 늦게 하라 그래요. 왜요? 단 조건 능력이 있으면. 어, 음. 근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이호경 하구님이 계속 얘기할 때 진영균 하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저건 진심이거든요. 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강하게 동조한다는 거거든요. 예, 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일단 뭐 이게 안정이라는 게 네, 그, 뭐야, 그, 저도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게 결혼 후의 안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이제 보통 뭐, 결혼하고 이제 들어오면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살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아침에 출근하고, 예, 일하고 와서 퇴근하고 밥 먹고, 뭐, TV 보다가 예, 자고, 이제 똑같은 패턴인데, 예, 솔직히 평상시에는 그 안정이라는 걸 못 느끼는데, 예,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지금은 애가 멀미가 좀 심해가지고 못 가는데, 그 장인어른 장모님 댁이 이제 경남 거창이라고 부산에서 한 3시간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한번 가면 이제 그 펜션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한 보름 정도 이제 애하고 와이프하고 둘이만 제가 태워주고 저는 돌아오고 둘이는 이제 한 그렇게 있다가 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보내줄 때는 좋죠. 이제 한 2주를 혼자 생활하게 되니까. 근데 예, 이게 하루만 지나고 예, 이제 일요일 날 돌아와서 월요일만 지나고 화요일만 되면 예, 예. 이게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예. 맞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어, 이제 막 그전에는 막 생각 많거든요. 막
뭐 술도 한 잔 먹고 뭐 TV도 보고 막 넷플릭스 밀린 것도 실컷 보고 뭐 다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도 못 합니다. 진짜. 아, 지금 이제 그 안정이라는 말을 교수님이 하시길래 이호명 학우님 말씀도 들어보고 저도 이제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게 안정이라는 게 이런 게 안정인 것 같기도 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특히 애 태어나기 전에는 분기마다 전국을 다녔거든요. 예, 1년에 최소한 세네 번은 한 2박 3일에서 길게는 한 3박 4일, 4박 5일까지 예, 이제 막 뭐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다니는데 애 태어나고부터 그게 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쯤 다시 또 밖으로 나갈지 와이프가 많이 답답해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을 좀 멀리 갔다 왔거든요. 프라하를 갔다 왔는데 어, 예, 그래서 내년이 10주년이라서 이제 다시 가는 게 목표긴 한데 예, 애는 안 갈라 그러거든요. 멀미 때문에. 예, 그럼 너는 이제 외할머니 집에 있어라. 우리 엄마 아빠끼리 둘이 갔다 올게. 예. 또 그건 또 싫답니다.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근데 저도 주위에서 결혼 얘기하면 빨리 하라 그럽니다. 어, 차라리 갈 거면 빨리 가고, 이제 본인이 능력 되면은 이제 뭐 혼자 살든 뭐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근데 결혼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옆에 누가 있고, 가야 될 상황이라면 차라리 빨리 가고, 애도 빨리 놓고, 어, 그게 저도 누가 저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뭐 그러면 제 생각도 그렇고,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음, 음, 근데 교수님처럼 네, 진짜 제가 교수님 뭐 직접 뵈지는 못하고 이거 줌으로만 보고 뵙고 그래도 그렇게 한 가지 일에 저렇게 빠지셔가지고 네, 하시는 게 보면 네. 그래도 남자가 봐도 진짜 멋집니다. 아유, 무슨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와 차라리 예, 혼자 계셔도 차라리 오히려 더 그게 더 자유롭고 저도 진짜 공감, 말씀하신 대로 뭐 공감. 미국에 마음 내키면 미국에 뭐 한 일주일 보름 뭐 강의 음, 겸 여행 겸 예, 갔다가 뭐 거기 꼭 미국만 아니더라도 뭐 다른 나라도 뭐 영국이든 뭐 예, 어디든 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예, 능력도 되시고 예, 예. 그게 오히려 예 오히려 또 한 번씩 이제 볼 때마다 볼기도 합니다. 음. 맞아요. 이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외국에 요번에 이제 그 연구 성과물 좀 낼 게 있어가지고 외국 영어 논문을 썼어요. 올해 4월에 냈거든요. 네. 근데 3개월, 7월 달에 리비전스 리콰이어드라고 그래서 수정 필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한 15가지 수정 사항이 딱 왔는데 다 마이너한 거예요, 되게.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거. 근데 어쨌든 최대한 투고율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 게재율을 높이기 위해서 7월 3일인가 4일 날 받았는데 한 달 정도 정성 들여서 고쳐가 수정해가지고 8월 한 중순 정도에 다 재투고했어요. 그러면 처음 투고해서 3개월 만에 연락이 왔으니까 그럼 8월 달에 냈으니까 늦어도 11월까지는 오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나머지를 다 진행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락이 없는 거예요. 지금 11월이잖아, 지금. 벌써 3개월 넘었잖아, 지금. 와,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제가 지난주에 무슨 생각했냐면 가야겠다. 외국 학회를 가야겠다. 가서 내가 진짜 단판을 짓든지 뭐 하든지 어쨌든 왜냐면 그 반드시 게재가 돼야 되니까 가자. 이런 마음 딱 먹고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지? 어쨌든 우리 수업도 끝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수업한다 그래도 제가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 나라 가서 뭐 줌도 뭐 인터넷 다 되는데 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막상 가려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왜냐면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가게 됐으니까 이게 막 다 꼬일 것 같고 막 약속된 것도 지금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다가 다시 그 학술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뒤져봤어요. 에디터 모드진부터 해가지고 걔네 프로필 다 뒤져가지고 막 보다 보니까 그 편집장 있잖아요. 편집장이 가장 힘이 세지 않습니까? 음, 편집장 막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일대학교 뭐 교수에 뭐 별의별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커리어를 가지신 분이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
올려놨을 것 같아. 안 올리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드인을 가서 막 검색을 해봤더니 나오는 거야. 딱 보니 개인 메일이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좋았어. 왜냐면 제가 포멀하게 공식적인 메일은 2번이나 보냈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아침에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메일 써가지고 보냈어요. 나 이런 사람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 거기 갔으면 큰일 날 뻔한 게 메일을 보냈거든요. 아침, 제가 그날, 그날 제가 새벽 2시인가 연구실 가가지고 밤새도록 뭐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어쨌든, 결혼했으면 새벽 2시에 여기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아침까지 이럴 수 있나? 다시 집에 들어가가지고 메일 쓰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게 가능한가 이런 게?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내 개인 일이잖아요. 내 결혼하면 부부 생활한다 그러면 내 가족 일도 아니고 내 개인 일인데 야 이게 가능할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딱 아침 8시인가 딱 보냈는데 어 제가 그날 오후에 강의가 있었어요. 4시간 동안. 근데 왠지 그런 거 있죠. 1시부터 5시까지 강의인데 1시 바로 전에 메일을 보고 싶은데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4시간 동안 기분 잡치지 않습니까? 이거 강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 확인을 안 했어. 5시 딱 끝나자마자 메일을 딱 들어갔는데 어이씨 답이 딱 답메일이 온 거예요. 그 편집장한테. 근데 간단하게 왔는데 내용 자체는 내가 챙길게. 네 거 내가 빨리빨리 근데 5시 그러니까 그분이 12시 50분에 메일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육감도 무서운 거야. 왠지 1시에 확인해보고 싶은 게 메일이 왔을 것 같아서. 근데 안 했는데 어쨌든. 근데 딱 보니까 6시쯤에 왠지 느낌에 학회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맨날 들어가긴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로 자주 들어가냐면 그 웹브라우저에다가 구글 딱 들어가면 주소창에 뭐 치지도 않았는데 그 자동 완성으로 나올 정도로 얼마나 자주 들어갔으면. 딱 들어갔는데 항상 들어가면 그 클립보드에 빵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변경된 사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였는데 빨간색 동그라미 1이 딱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반가워요? 와, 이거 뭐 된 것 같은데? 딱 들어가가지고 그 관련돼가지고 들어가 딱 봤더니 마지막 라운드 딱 해가지고 넥스트 스텝 하면서 이 본인들 포맷 그러니까 학술제 포맷이 바뀌었으니까 참고용으로 그러니까 템플릿으로 보내줄 테니 여기에 네 내용을 얹어라. 그 뭐예요? 그것만 해도 보내주면 게시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무 기분이 좋고 됐어 이제 끝났어. 씨. 우와 나 그냥 내년에 그러면 와 죽었어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까 그 우리 학우님들한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 결혼을 해서 가능한 이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가족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내 개인적인 일인데 근데 결혼하면요. 개인적인 일이어도 모르겠어요. 저 대기업 다녔을 때는 저는 토요일도 나가고 일요일도 네, 나가면서 네,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는 되게 좀 싫어했겠죠. 근데 네. 제가 그걸 몰랐을 뿐이고. 근데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주는 게 배우자 아닌가 싶어요. 어,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뭐, 이해를 뭐 다 해달라는 건 아니죠. 뭐, 기분 나쁘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면은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것도 참 좋은 경험이다. 만약에 네,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 대학원 갈 사람 있으면 네, 이런 것도 좀 팁으로 좀 가르쳐-주고 네. 뭐 그래 마음 졸이긴 했는데 뭐 안 될 때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또 네. 평상시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쓰려고 할 때 그냥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진영이 학우님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뭔가 공단의 위험수평가 교육 들어갔다는 그 소리 딱 듣고 아 남다르시네 굉장히. 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좀 그렇지 그렇구나. 근데 저 지난번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야라 그런 지가 이제 몇 년 됐고
막 그렇게 그래서 결혼하면 아니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나한테 야라 그러면 나 참 굉장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고 또 이호경 아버님 딱 보면 사람이 되게 진취적이고 뭔가 그렇죠. 되게 알뜰살뜰하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집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월 25일 자꾸 걱정이 돼요. 내가 괜히 부족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일사천리 될지 모르고 그냥 한 말인데 이게 완전히 막 어? 미팅으로 자꾸 막 이래가지고 이거 너무 내가 본의 아니게 우리 학원님들한테 너무 부담 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사실 좀 미안하긴 했어요. 이호경 학원님한테도 그렇고 저는 뭐 그리고 또 없을 겁니다. 나갈 거 진영균 학원님은 또 멀리서 올라오셔야 되잖아 또. 물론 우리가 그리고 십시일반에서 드리기로 했지만 그것도. 아예 아닙니다. 오랜만에 위쪽 공기도 한번 맡아보고 음.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저기 학원님들하고 좀. 난 우리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인연이니까 우리 학원들이 공부를 좀 더 이렇게 좀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뭐 대학원 공부나 이런 것들도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도와드리고 그런 거죠. 너무 쓸 때도 좀 이게 하면 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또 이렇게 그럼 참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7일 날 그 산업 그 안전공학과는 모임 그 종강 모임 있더라고요. 예, 예. 우리는 무조건 모이죠. 안중근 모든 교수님 다 오실 거라고. 다, 저희는 다 가죠. 예. 다 와서 뭐 인사드리고 또. 저 그날 일정이 생겨가지고 전 일정이 한 달 전부터 있던 거라 예. 바꿀 수도 없고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예. 예. 근데 이제 계속 모임은 계속 갔었는데 요번에 딱 빠지네. 근데 이제 좀 저기 뭐야 좀 자주 좀 그렇게 하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학우님들하고 좀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도 좀 오프라인 하든 뭐 온라인을 하든 뭐 해가지고 좀 하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교수님 방금 이건 학사 질문이라서 예, 교수님이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 이제 올해가 이제 이번이 2학년 1학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또 신편입 모집을 하고 있지 하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뭐 전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예, 차라리 3학년으로 편입을 산업안전공학과로 하면은 예, 한 학기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나을지 음, 그냥 다니면서 이제 학기 끝나고 그 전과 신청해서 옮기는 게 나을지 아무래도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어떤 게 낫다 뭐 낫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라면 만약에 저라면 네. 제가 이제 그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버대도 그렇고 제가 교류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좀 뭐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관련된 거 갖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세종 사이버대가 이 교과 과정 자체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타 학교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음. 저 같으면 3학년 편입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한 학기 더 저는 이제 그냥 저는 뭐 한 학기 다른 더 다니면 교과 과정이나 다른 것도 한번 다른 더 들을 학과 수 그리고 보니까 좀 이렇게 저도 서칭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문예창작학과 수업 중에서도 괜찮은 것도 많고 한국어학과 수업 중에서도 왜냐면 우리 진영균 학우님도 그렇고 이호경 학우님도 나중에 이제 대학원이나 이런 거 물론 지금 진영균 학우님 대학원 과정 중이시긴 하지만 논문이라는 거 쓸 때는 사실 글쓰기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근데 글 쓸 때 사실 이게 제가 어떤 관련된 책에서 읽은 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글쓰기 책 읽잖아요. 그 삼다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삼다? 다독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다독, 다작, 다상량.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라. 근데 그 책을 딱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내 주변에도 그 삼다에 빠져가지고 매일 하루에 A4 용지에 10장씩, 10페이지씩을 글을 쓰고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러신 분들이 어떤 글을 끄적여서
자기한테 봐달라고 가져온다.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조언을 하고 싶은데 그분이 열정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걸 매일매일 하고 그러는데 차라리 문예창작학과라도 들어가셔가지고 글을 좀 배우시라 이런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단이 이러더라고.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 글이라는 구조가 뭐예요? 음절로 단어가 이루어져서 어절이 되고 그게 문장이 되고 단락이 되고 단락이 절이 되고 장이 되고 이러면서 이 글의 스케일 자체가 쫙쫙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논리적으로 구성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중심 주제를 갖고 이걸 확장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내 논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보통 4장이나 5장 첫 장, 1장, 뭐 연구의 필요성, 뭐 목적 이런 거 쓸 때 그러면 어떤 걸 갖다 넣을지 물론 이제 재료는 갖다 넣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열할지 이거는 그분 말로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문장 구성력, 글을 어디에 배치할지 이건 기술인데 그런 거를 안 배웠는데 단순하게 그냥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한다고 되겠냐? 그럼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기본 그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나서 이제 다 삼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작가도 일반 사람들하고 작가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그들이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그들은 어떤 주제를 던져주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다는 거였다. 응? 뭐 3단 논법을 가지고 갈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이걸 딱 그 구조 내에서 이게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가 딱 넣어주고 그 관련 글감이 딱 마련이 되면 아 얘는 여기 이렇게 일단 배치하고 뭐 이런 게 다 되니까 이 삽시간에 이렇게 막 그래도 읽을 정도의 물론 퇴과만 할수록 글은 더 좋아지지만 읽을 정도의 뭔가 글이 딱 써지지 그 훈련이 안 된 사람한테 갑자기 글 쓰라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진영이하고님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논문 쓸 때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글 막 다 보고 있었는데 한 페이지가 안 써질 게 허다해요, 진짜. 그거는 진단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선행연구 고찰이 제대로 안 됐거나 이게 선행연구 고찰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연구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내가 알고 있는 부분도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예? 테트리스 하듯이 빠진 거 블럭 맞추는 게 이런 게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글을 딱 구성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기본 배치 능력이 안 되면 못 쓰죠. 쓸 수가 없지. 계속 써봤자 이게 막 이상해지고 도대체 더더구나 논문이란 게 구성이 딱 정해져 있는 글인데 글의 형식이 딱 정해졌는데 그 형식대로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북가는 대로 쓰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서칭을 쭉 우리 학교에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있는 교과목들을 쭉 봤는데 뭐 전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잠깐만요. 제가 그 책을 제가 나도 지금 논문 쓴다고 책이 막 여기저기 다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그 책이 안 보이네. 제가 이 책은 글쓰기를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글을 너무 잘 쓰고 싶었는데 이 국문법 공부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처음에. 그럼 뭐 문장 성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흠사 배우고 또 영어하고 배치도 다르고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저는 무조건 읽어보라고 그래요. 이 책.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라고 서정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한양대학교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 책 딱 읽고 이거 읽고 하루만 다 읽었어요. 너무 약간 여기 안에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막 줄 긋고 뭐 난리 났잖아요 지금. 예? 제가 이거 왜 이 책을 딱 읽고 어떤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냐면 제가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제 지도 교수님 아시죠? 정진우 교수님. 정진우 교수님도 이 칼럼도 많이 쓰시고 글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교수님 제가 이 서정수 교수님 책을 읽고 마치 그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저 책 읽는 동안에 내 옆에 앉으셔가지고 너 이거 몰랐지? 너 단락 구성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 뭐 예를 들면 단락 구성에서의 중심어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몰랐지? 뒷받침 문장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 두 갈식을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몰랐지?
그거를 내 옆에 앉아가지고 이 교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느낌이었다. 너무 환상적인 경험을 했다.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 다 보여줄 수가 없네. 씨. 어딨어. 나중에는, 이거 보이세요? 어, 현대 한국어 문법 연구의 개관, 이런 거.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어미조사 사전. 막 이런 걸 막 들춰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말하고 친해지는 거죠, 막. 어? 막,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자신감이 좀 생기고, 왜냐면 단락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었는데, 아, 그렇구나. 배치를 얘는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이게 생기더라고, 되게. 그러니까, 진영근 학원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이렇게 남으시면, 그런 강의, 한국어학과 그런 좋은 강의 많던데, 그런 거 좀 들으시면 좋죠. 이왕 공부했는데, 어차피 글쓰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예. 들으세요. 그런 거 되게, 예. 저는 저는 그, 예전에 피아노 치는 남자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어떤 영화에서 피아노 치는데 너무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내가 피아노를 배우려고 2014년도에 처음에 레슨 받으러 주 1회 레슨 받다가 안 돼가지고 주 3회 레슨 받다가 안 돼가지고 주 5회, 그러니까 그 레슨만 한 달, 학원비가 100만 원 넘게 나갈 정도로. 결국 그렇게 하다 작곡 배우고 막 이렇게 막 갔는데, 그때는 그런 게 되게 멋있었어요. 누가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나는 글 잘 쓰는 사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그건 도구도 필요 없어. 얘만 있으면 돼. 이 펜 하나만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요새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하고 딱, 소위 말하면 서로 훅을 날릴 때 있잖아요. 이메일 하나로 끝내주는 거죠, 그냥. 그 글로 이제 딱, 그럼 상대 내공도 딱, 이 사람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딱 되더라고. 아, 나 글 잘 쓰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사람이 등용될 것 같은 게, 제가 이거 보여드린 적 있나요? 노동 4.0? 그 엑셀 파일을 봤어요. 네. 이거 되게 얇아요. 되게 얇거든요. 근데 제 이 서문이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제가 딱 이 서문 읽으면서 온몸에 그냥 온몸에 그냥 털이 다 뒤집어 싸가지고 너무 멋있어. 왜냐면 이게 그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노동 4.0 백서의 서문이에요. 여기 누가 썼냐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오늘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개념화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념화를 제일 처음으로 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은 잘 알고 있지만, 독일이 그 인더스트리 4.0 개념을 만들 때 4년 넘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뭐 녹서 개념이나 이런 것도 뭐 나중에 설명 좀 드리겠지만, 직접 만나면. 근데 얘네는 이것도 같이 본 거예요. 앞으로 머신러닝이 강화되고 인공지능이 발달할 텐데, 그럼 그 안에서의 인간의 노동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서 만든 게 이게 노동 4.0 백서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 이제 너무나 이거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의 안드레아스 날레스 장관이라는 사람이 서문 두 단락만 읽어볼게요. 이게 뭐라고 써놨냐면, 노동 4.0 백서에, 이건 해설서니까 백서도 제가 올려드릴까요? 파일을 읽어보시면, 앞으로 안전도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걸 되게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서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루 8시간과 주 36시간의 노동, 근무 조건의 개선과 보장, 아동 노동의 금지, 이런 사항이 미래 노동의 이상향으로 그려지던 때가 있었다. 그죠?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공정법부터 시작된, 그죠? 그러나 오늘날의 바람은 완전히 다르다. 시원한 바닷가에 편안히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놓고 일하는 창의적 지식 노동자, 혹은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하는 작업 스케줄을 짜는 생산직 노동자 등이 현재 우리의 이상향이다. 미래의 노동시장은 오늘날과 크게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과연 더 나아질 것인가? 우리는 보다 자율적으로 노동을 결정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노동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50대에 다시 대학을 다니거나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인가? 기계는 우리의 직장을 빼앗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개선을 가능케 하고 생산력을 높여줄 것인가? 새로운 직군이 생겨날 것인가? 하면서 쭉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제가 딱 꽂혔던 게 그거였어요. 아,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미디어 중심 사회가 아니라 컨텐츠 중심 사회잖아요. 근데 컨텐츠는 결국에는 뭐예요? 컨텐츠 기본 플롯은 다 글이에요. 글쓰기부터 다. 이 글, 그러니까 글쓰기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시원한 바닷가에 앉아서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여태까지는 20대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고 치면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50대에 다시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될 날이 그런 날이 올 것이냐.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학습의 동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학원 과정에서 박사학위 과정이 끝날 때 왜 논문을 내라 그럴까? 왜 논문이 마지막 패스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기제로 작용할 것인가라고 딱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글로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글로. 아, 저는 그게 너무나 크게 생각되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서정수 교수님 책이 대부분 다 절판됐거든요. 몇 권, 시중에 파는 게 몇 권 없어요. 근데 저는 서정수 교수님 책 다 구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옆에 딱 앉으셔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옆에 딱 앉으셔가지고, 야, 너 이거 몰랐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글이라는 건 이런 거란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분이 원래 서울대 물리학과 진학하셨다가 그만두고 국문학으로 전공하셨죠. 얼마나 제대로했겠습니까? 자기 주전공이 아닌데 자기가 정말 원해서 이게 예?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궁금해 막 이런 거 사서 보는 거예요. 국어 단락 이런 거 단락이란 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그런 단락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 되게. 되게 글을 잘 쓰고 싶다. 정말 난 논리적으로 나의 의견을 잘 피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진영균 아버님, 예, 그런 것도 들으시고 뭐, 예, 네, 사고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계속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우리 관장도서도 3월 달인가 그때부터 업데이트를 못했지. 업데이트할 거 진짜 엄청 많은데. 근데 또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리스트가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볼 것 같고 사람들이. 저는 오늘 한 10권 정도 장바구니에 담아놨습니다. 두 그럼 권은 제가 지금 앞으로 좀 시간 되면 원서도 좀 제가 리스트화 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우리 시간 되면 만나서 원서 갖고 좀 디스커션도 좀 하고. 게시판이 언제까지 사용됩니까? 그 과목 게시판이 과목 12월, 게시판이요? 네. 모르겠는데요. 기말 아니 시험 뭐 치고 저 이메일 주소도 잘 아시고 그러니까 뭐, 예, 예, 뭐 전화번호도 아시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뭐 그냥. 예.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참. 그러니까 이호경 하구님이 제가 저번에 이렇게 딱 얘기할 때 딱 들어보면 이호경 하구님이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 그 음. 막연한 두려움. 영어 공부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대학원에 대한 대학원이 아니라 이제 뭐 강의를 할 때 네. 나는 자신 있다고 했는데 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경력 있는 사람이라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좀 아니 드는 그렇지 않아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미국 교육을 왜 가라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모르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우리 지도 교수님 책도 그 정준희 교수님 책 내시면 제가 다 제가 교정하거든요.
근데 교정 한 번 할 때 보통 이거 내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근데 그게 엄청난 교수님 입장에서 영광이실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 배웠던 교수님이 내신 책을 네. 이 오탈자를 이제 교정을 제일 먼저 이게 딱 물론 뭐 출판사에서 사겠지만 보이세요 이거? 음. 이게 한 번 하면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교정 한 번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한 5번씩 해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저거를 하면서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교정한다. 그러면 관련된 법령 다 펼쳐보고 뭐 논문이고 뭐 다 뒤져보고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저자하고 직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요. 그럼 교수님 어떻게 이상해요? 그렇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란 건 제가 만약에 산업법 강의하러 가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니네가 나보다 많이 봤어? 산업법? 뭐든지 물어봐. 다 가르쳐 줄게. 근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교요라고 보셨죠? 그런 걸 5번씩 하고 막 관련된 거 다 읽어보고 막 별짓 다 하고 막 그리고 제가 오샤 교정 막 예? 오샤 규정 막 뒤져보고 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영국 법 규정 막 이런 거 막 뒤져보고 그게 자신감이죠. 니네가 나보다 많이 봤어? 네가 나보다 많이 봤어. 내가 인정해줄게. 근데 한 번도 못 봤어. 없어. 그게 굉장한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의하기 전에 이 안에서 올라서 이미 여기서 끝나죠. 뭐 더 이상 뭐. 그러면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이메일 하나 쓰더라도 국문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글을 쓰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만났을 때 이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게. 아니, 뭐야, 주술관계도 안 맞고, 비문도 이렇게 잔뜩 있고,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메일에서 끝나요. 그럼 굉장히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얘기 하자고요, 만났으니까. 네. 공부하고. 이거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음. 그러니까 자꾸 결혼이, 이걸 내가 이거를 다시 봐야 되는데, 이거 되나, 이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이씨, 안 보여. 근데 교수님 그 결혼은 안 하셔도 네, 연애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학우님들이 지금 이 공부하시는 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시고 이럴 때 좀 제가 도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이거 사실 먼저 해봤으니까 이게 뭐 뛰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그 과정을 먼저 해봤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마치 서정수 교수님이 내 옆에서 너 이거 몰랐지. 응? 단락은 이런 거야. 야 문장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어 메일도 빨리 쓸 수 있는 게 어, 미사 여구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단문처럼 간단간단하게 쓰니까 빨리빨리 쓰는 거지. 그거를 막 문장 꼬고 막 이러면 그날 아침에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걔도 알아들었으니까 바로 내가 물론 직접적으로 말은 못했지만 그걸 참 돌려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걸 했으니까 바로 답해주고 그런 거 아닌가? 사람은 다 똑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호경 회원님도 별거 아니니까요. 뭐 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호경 사원님 먼저 가 계십시오. 어딜 가 있어요? 대학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우리 진영기 학우님 대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논문만 쓰면 되니까요. 일단 그러니까. 끝내고 이제 저는 원래 계획이 이제 석사 이제 논문을 쓰면은 박사를 안전공학으로 부영대를 이제 바로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할까 싶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석사를 안 거치고 바로 가기에는 가기에는 뭐요? 가기에는 음. 네. 아직 뭐 좀 시간이 많이 그런 결정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네. 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지만,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이제 뭐, 능력이나 이제, 그 따라갈, 또 너무 또 섣부르게 또 그렇게 했다가, 네. 이제 또 너무 또 미뤄지는 거 아닌가 들어갔다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일단은 뭐, 석사 논문 내년에 끝내는 게 일단은 1차 목표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씩 단계별로 네. 하시면 되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순간순간에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 링컨의 후예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나한테 나무를 벨 시간이 10시간이 있다면 나는 7시간을 도끼를 가는 데 쓰겠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계획대로 해서 된 적이 없고요. 될 리도 없고요. 근데 가장 빠르게 배우는 건 그 안에 들어가서 부딪혀 가면서, 예? 실패해 가면 그게 진짜 내 피부로도 와닿고 내가 그래서 제가 미국 그 교육이나 이런 것도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뭐 더 준비하고 가봐야 뭐 우리가 원어민처럼 영어 할 수 있는 것도 근데 가면 모든 이 생존의 문제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나 거기서 못 올 수도 있고 뭐 이게 얼마나 얼마나 긴장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 보면 한 3일간 한국 사람 만나고 영어만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들려요, 이게. 걔네가 하는 말의 패턴이 익숙해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영어 배우려면 제일 빠른 게 이제 외국인 그렇죠. 친구하고 지내는 거, 이게 제일 빠르다고, 예. 제가 영어 잘하고 싶어가지고 저기 미군 부대 어디죠? 이 정도, 아니 저기 있어. 미군 부대 제일 큰데 어디? 아산 옆에 평택이요? 동탄? 평택. 평택? 네. 네. 아, 평택에 어떤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미군 부대 의사, 수의사인데 그럼 영어를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나러 딱 갔는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소파 협정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측에서. 영어 잘하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니까 자기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 미국인하고 같이 살았대요. 자기 동료하고. 이성 말고 동성. 한 5년을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영어만 듣는 거예요. 막. 그리고 생각도 계속 그런 거 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 정도로 막 했다 그러더라고. 영어 잘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조언을 듣거나 이럴 때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분하고 저하고 세팅이 다른데 그분의 조언을 내가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분처럼 될 리도 없고 그건 그분한테 최적화된 방법이고 근데 그 안에서 일단은 저는 그 방법을 해봐요. 일단 더 고민 안 하고 일단 해보고 그리고 최소한 1년 이상은 해봐요. 그런 다음에 결정하죠. 이거 내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1년 이상 하면 어떤 식으로도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누구랑 만나서 뭐 한다고 해도 이게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됐지 뭐. 그래서 아무튼 아이씨 마무리해야 되는데 15분이나 오버했네. 오늘 우리 한국 9시 대표팀 수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강의? 가야죠 이제. 어, 오늘 어쨌든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든든했고요. 다음 학기 또 어떤 형태로든 뵐 수 있으면 좋겠고 예, 좀 학우님 잘 되셔서 저랑 같이 계속 교류하는 이렇게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2월에 뵙겠습니다. 2월 25일 날. 네. 네. 오늘 코리아 팀 화이팅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겨야 되고.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